18세기 후반 이후의 경제학을 이야기하자면 고전파 경제학, 그리고 한계효용학파와 캠브리지 학파를 포괄하는 신고전파 경제학, 그리고 역사주의 경제학, 그리고 막시즘 경제학 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케인즈 경제학, 그 중에서 케인즈 경제학에서 이제 케인즈가 쓴 책인 책인 케인즈 일반 이론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인즈 책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이 나온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1929년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 폭락에서 발단하여 전 세계에 파급되었던 대공황의 여파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파시즘을 불러들였고, 동양에서는 군국주의의 일본이 1931년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이어서 19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침략을 개시함으로써 거의 전 세계를 전쟁으로 끌어들인 제2차 세계대전, 거의 전 세계를 전쟁으로 끌어들인 제2차 세계대전 역시 그 연장이었다. 다시 말하면 1929년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발단한 전 세계에 파급되던 대공황의 연장이었다. 이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전파 경제학은 1870년을 전후로 우측에서 한계효용학파와 좌측에서 마르크시즘의 공격으로 그 입지가 좁아지게 되며, 케인즈는 일반 이론에서 고전파 이론이 그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실험, 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이 없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비자발적 실업, 완전 고용이 아닌 상태, 이런 것이 이 케인즈가 살던 이 시기에 이러한 그 비자발적 실업이 만연된 그런 현상,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원인이 유효 수요의 부족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 속에서 쓰여진 일반 이론에서 케인즈는 국민소득은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는 불안전 고용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케인즈가 살던 그 시대에 케인즈가 이제 일반 이론의 서론을 1935년에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국민소득은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는 불안정 고용 상태에서 국민소득이 균형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고전파 경제과는 다른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업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적이고 보편적 현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완전 고용 상태에 있어서의 분배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전파 이론, 그러니까 고전파 이론은 완전 고용 상태에 있어서의 분배 이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고전파 이론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케인즈는 고전파에서 말하는 저축과 투자가 일치되는 상황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저축과 투자가 일치되는 상황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저축을 하는 의도가 이제 좋지 않겠습니까?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근면 전략이라든지 절제라든지 이런 이제 좋은 의도가 있겠 경우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겠지만은, 그런 그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저축을 하는 것은 소비를 하는 것보다
멍청한 짓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전파 시대 때는 저축을 하는 것이 미덕이었는데 이 케인즈 시대에 와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소비를 많이 하는 것이 경제순환의 경우에 경제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세금을 거두어 정부 지출을 하는 재정정책을 함으로써 비자발적 실업 등을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그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도 수요 공급에 의해 가치 문제의 기본에 연결되는 것이 수요 공급에 의해 가치 문제의 기본에 연결되는 것이 특수한 이론으로 존재한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고전파 이론, 다시 말하면 수요 공급에 의해 가치 문제의 기본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이런 고전파 이론을 그 가치 문제에 있어서는 버리지 않고 가치 문제에 있어서는 버리지 않고 특수한 경우로 이러한 고전파 이론을 특수한 경우로 포괄하는 일반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폐 경제와 실물 경제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고전파 경제과는 달리 케인즈는 이자율, 특히 이제 높은 이자율이 아니라 낮은 이자율을 얘기하는데 낮은 이자율에 의해 화폐 경제와 실물 경제는 서로 연결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이자율,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높은 이자율은 자본의 한계 효율에 의해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낮은 이자율, 즉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케인즈는 문제에 대한 올바른 분석만 한다면 자유와 병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자발적 실업이 나타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겠죠. 자유와 병폐를 치료하는 것이 동시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즉 케인즈는 중상주의를 재평가하고, 중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고전파에 의해서 이제 그 배척되었던 것이죠. 짓밟혔던 것인데, 이 중상주의는 이제 그 금은 보화 이런 것이 국부의 원천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이론이 이제 고전파가 그 노동에 의해서 국부의 원천이 된다. 노동이 국부의 원천이 된다고 하면서 그 중상주의를 짓밟았었는데, 이런 중상주의를 케인즈는 재평가하고 정부에서 그 다음에 또 정부에서 화폐를 푸는 금융 정책 등을 사용함으로써 자유를 유지하면서 완전 고용이 가능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정부의 개입에 의한 재정정책, 금융정책 등은 자유와 완전고용, 그러니까 비자발적 실업이 없는 상태를, 그러니까 그 완전고용은 그런 것이죠. 자유와 완전고용을 이루는 것,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제 자유와 모순된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개입에 의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자유와 모순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케인즈는 자유와 비자발적 실업이 없는 상태를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케인즈는 모든 것은 노동에 의해 생산된다고 한 이전 고전파의 교리가 옳은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노동에 대해서도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주어진 기술, 자연 자원, 자본 장비 및 유효 수요 등의 상황에서 기업자 및 그의 조수들이 개인적 용역을 물론 포함하는 노동을 유일무이의 생산 요소라고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케인즈가 저축보다 소비를 권장했다고 하여서 케인즈를 폄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케인즈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축과 투자가 일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전파 때는, 이제 고전파 경제학 시대 때는 18세기 후반 이후에 고전파 경제학 때는 이제 그 저축과 투자가 일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축과 투자가 일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케인즈 시대 때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이제 그 얘기한 것. 다시 말하면 저축보다 소비를 더 권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케인즈는 이제 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려움은 새로운 관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구석구석까지 침수되어 있는 낡은 관념으로부터, 그러니까 마음의 구석구석까지 침수되어 있는 낡은 관념은 그 당시로 볼 때는 고전파적 사고를 뜻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탈출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일반 이론을 쓴 것입니다. 즉, 일반 이론을 쓰는 데 있어서 케인즈는 습관적 양식으로부터의 탈출의 고투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케인즈의 일반 이론에 대한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